차트 보는 법을 배우고 나서 그런 거를 좀 유심히 봤어요. 하루에 급상승하는 차트와 그리고 급락하는 그 차트가 이제 증권사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1위부터 5위까지 뭐 이런 거 그런 걸 좀 많이 봤어요. 이런 것들은 들어갈 만한가 아닌가를 봤을 때 어땠어? 들어갈 만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왜? 그런 친구들은 바뀌었네 얘? 이미 급등하는 거는 이미 좀 타이밍을 놓친 느낌? 그지? 그리고 급락하는 거는 너무 그 이평선, 우리가 20일 이평선이나 이런 거 5일 이평선은 너무 벗어나서 급락해 있어.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건. 여기서 이제 좀 더 지켜볼 수는 있겠다. 급락한 거는 그치. 지켜봐서 좀 얘가 올라왔을 때, 얘가 21평선을 가까이 왔을 때. 건드리면 그때 살까? 이런 것들은 좀 있어요. 건드려서 이제 올라갈 것 같은 것들을 이제 살까 하는 게 치고 올라가는 거. 21평선을 건드려서 올라가면은 그건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초반에 태진 씨 같았으면은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에 이렇게 올라탔을 텐데 지금은 조금은 바뀐 것 같네요. 작전주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전주? 아직도 지금 일부를 갖고 있긴 한데 휴마시스라고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예요. 너가 얘기했었다 이거. 초보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앞으로도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주가도 계속 올라가겠구나. 당연히 이렇게 그러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주식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다 돈 벌죠 그러면. 테마라는 거는 한때예요. 테마들마다 올라가는 기간이 다 정해져 있진 않겠지만은 그게 무한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예. 테마는 처음 상승할 때 올라타는 게 정석입니다. 그 뒤에 있는 테마는 소위 설거지 파동일 수도 있고요. 세력들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것들을 물량을 털기 위해서 만드는 파동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테마는 처음에 공략하지 않으면 거들떠도 보지 마라. 굉장히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코로나 확진자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폭증을 했고 다 늘고 있으니까. 원숭이 두창도 비상 사태 선포가 됐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호재가 너무 많았어. 영업 이익도 늘고 막 모든 게 다 호재였어. 모든 게 다 호재였는데 쭉 떨어졌어? 테마주 작전주였지. 몰랐어. 그냥 저는 그런 기업의 전망이 밝으면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산 건데 심지어 올랐어. 제가 10% 이득을 보고 있었는데 근데 그 10% 이득을 보는 상황에서 그냥 단 몇 시간 만에 갑자기 떨어졌어? 본전 밑으로 떨어졌어. 한 방에? 그게 진짜 세력들이 장난질을 엄청 심하게 하는 주식이라고 근데 하더라고. 한번 보고 싶긴 하다. 테마주건 우량주건 세력주건 간에 올랐을 때 적정 시점에 팔지 못하면 다 빠집니다. 주가라는 거는. 본인이 수익 났을 때 못 팔았던 게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마저도 이제 나중에 빠졌을 때 매수가를 위협할 적에 리스크 관리를 못했던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핑계를 대시는 거죠. 그렇죠. 네. 테마주여서가 아니에요. 네. 휴마시스 너 차트 봐봐. 그거 난리나. 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일부를 갖고 있는데 아직도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3%씩 떨어집니다. 건드릴 수가 없어. 이거는 도저히 이제는 팔 수 없어. 뭐라고? 휴마시스 미치겠네요, 내가 진짜. 볼 때 3년 지나도 제가 이거 미치겠어요. 본전 못 찾아. 만약에 진짜 시간을 돌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저는 휴마시스 10% 수익 봤을 때 빠졌겠죠. 확실히 차트를 보고 하는 거는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내가 목표가를 정해놓고 요때는 팔아야지 요때는 매도를 해야지라는 그 타이밍을 잡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이제 그리고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것도 금방 매도를 해야겠다. 이것도 좀 기준선이 맞아, 생기는 맞아. 것 같고 기준선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태진 씨가 휴마시스 때문에 손해를 좀 보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급등 급락 종목을 보면서 하는 투자 방법 이런 것들 승률이 좀 있을까요? 근데 급등 급락하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그 변동성을 감내할 만한 어떤 본인만의 원칙이 있을까?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따라서 그런 종목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지만 또 이렇게 오르는 차트를 보면은 이런 개미 투자자들은 달려들고 싶거든요. 올라가고 싶거든요. 그렇죠. 마치 뭐 불빛만 보면 달려든 불나방들처럼. 네. 근데 아시겠지만 식당에서의 음식점 먹다 보면은 막 그 벌레들 잡는다고 있죠. 네. 근데 거기 그 불나방도 어떻게 되죠? 타 죽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개인들도. 네. 그러니까 급등하는 걸 보면은 나도 저렇게 급등하는 걸 올라타서 대박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매수를 들어가는데 대부분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대부분은.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쌓이면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내공을 갖추기 전까지는 절대 쳐다도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언론 플레이, 많은 포탈들의 종목 토론방 이런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이용해서 주가를 부양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가 같은 차트를 내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확 끌어들이죠. 그러면서 이미 세력들은 조금씩 팔기 시작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이때 들어가죠. 이미 이만큼 올라갔을 때. 네, 이때 들어가면서 나도 급등하는 테마에서 소외되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거짓말처럼 그때부터 주가는 떨어지죠. 맞죠? 그렇죠. 참 알면서도 이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영상에서 우리 태진 씨가 샀었던 휴마시스라는 기업 있잖아요. 휴마시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사실 진단키트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폭증을 했죠. 테마주 입장에서 봤을 적에 한 번 이미 해먹은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진단키트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 명분은 이미 한 번 써먹은 거죠. 그렇죠. 앞으로 뭐 새롭게 새로운 모든 투자자들에게 어떤 그 좀 흥분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이슈가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과거와 같은 어떤 그런 급등은 랠리는 솔직히 쉽진 않죠. 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태진 씨가 휴마시스의 작전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개미 투자자들이 작전주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차트 두 개를 함께 보시죠. 뭐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하죠. 예, 우리 뭐 50% 100% 우습죠. 막 내외 5배씩 급등을 합니다. 저런 걸 보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타고 싶거든요. 네, 올라타시겠죠. 네. 예, 아무런 스타디 없이 그냥 올라가니까. 네. 자, 이 두 번째 차트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두 번째 차트의 이 급등할 당시 이 회사의 지분 구조입니다. 어디가 몇 % 가지고 있는가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자, 96점 무려 93%의 지분이 우호 지분으로 잠겨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가가 오를 때는 매도 물량이 거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다 사들이기만 한 거죠. 네, 이것도 이 지분을 이렇게까지 매집한 동안에 한 1년 정도 걸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애초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접근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정상적인 종목들을 매매하십시오. 정상적인 종목들은 작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기업의 영업이익도 늘고 또 호재도 막 장밋빛 리포트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몇 분을 하락을 팍 해버린다. 이런 급락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하락한 원인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종목을 두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주가가 급락을 한다. 네. 원인부터 찾아야 됩니다. 정말 좀 지수가 심하게 빠질 때는요. 전체 종목의 80%, 90% 이상이 빠지기도 해요. 기업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지수가 빠지니까 그 종목도 같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빠졌을 때 지수에 따른 조정인 것인지 아니면 기업 내부적으로 정말 어떤 악재가 출현한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때문에 일단은 원인을 찾아보고 못 찾겠다 싶을 때는 수익 중인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이유를 모를 어떤 급락이 나온다. 손절매 하는 게 맞고요.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대응을 하신다면 갑자기 주가가 급락을 해도 우리는 당황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네, 요즘처럼 장도 안 좋고 있는 거 지키는 것도 힘든데 작전주에 말려들면 여러분의 계좌 더 힘들어집니다. 작전주 걸러내고 진짜 급등하는 종목에 올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852 검색하고 친구 추가해주세요.